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 포지션을 이용한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 포지션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월드 공간과 좌표를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재질에 쓰이는 월드 포지션 노드를 직접 사용을 해보고, 기본 동작과 개념을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월드 포지션 노드를 이용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풀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월드 공간과 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란 개념이 있죠. 이 공간이란 개념을 게임에서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현실감 있게 표현이 되는데, 그 이유가 실제 현실의 공간에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게임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월드 스페이스라는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공간 위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형태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공원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공간이죠. 그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은 그 공원의 원근감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지나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공원은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인 거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픽스 월드 공간에서 월드를 꾸며놓고 캐릭터를 돌아다니면서 현실감이 있게 만드는 내용을 그래픽스 월드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편집을 해보려면 월드 스페이스라는 그래픽에서 모든 기준이 되는 절대좌표가 있고, 그 위에 오브젝트나 액터를 올려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죠. 그 내용을 표현해 볼 수 있으려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수치화를 해야 돼요. 그 수치화를 하는 게 월드 공간의 좌표 내용을 전환시켜서 적용해서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내용이 게임 공간, 그래픽스를 꾸미는 공간에서는 월드 스페이스라는 고정되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게임에서는 표시되지 않지만 그래픽스 월드 공간이라는 절대 좌표, 월드 공간이 있고요. 그 월드 공간 좌표를 기준으로 액터의 위치, 바위의 위치, 나무의 위치 등을 좌표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의 월드 좌표가 되는 기본 축은 X, Y, Z로 세 가지 3차원을 표현하는 축인데, 그 축은 엔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 공간이라는 기본 개념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그 월드 공간에서 세 가지의 방향, 기준축이 되는 세 가지의 방향이 왼손 좌표계가 있고 오른손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좌표계는 대표적으로 오픈GL에서 많이 쓰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3D Max,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3D Max고요. 그래서 오른손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반면, 왼손 좌표계인 대표적인 다이렉트X, 그래픽스 표준 API가 다이렉트X, 오픈GL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 이렇게 나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좌에서 표현하는 언리얼 엔진은 왼손 좌표계입니다. 그런데 왼손 좌표계 안에서도 언리얼도 왼손 좌표계, 유니티도 왼손 좌표계이지만 변형된 왼손 좌표계를 둘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열은 Z축, 그러니까 업 위로 올라가는 축이 Z축이고요. 유니티는 위를 향하는 축이 Y축입니다. 네, 똑같은 왼손 좌표계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지만 미묘하게 축이 다르죠. 그래서 언열은 전방이 X, 좌우가 Y, 그리고 위아래가 Z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의 양수 방향과 기준점에 되는 이 축이 좌표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쓸 때마다 그 엔진이 사용하고 있는 축, 좌표계를 잘 이해하고 써야 다른 엔진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호환해서 쓸 때 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월드 공간에서 기본적인 공간은 다 기본 개념은 같지만 좌표계가 달라서 축의 방향, 축의 양수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유념을 해야 할 점이고요. 그리고 월드에서 이 3차원 그래픽을 이제 행렬을 통해서 월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위도 놓고 나무도 놓고 플레이어도 놓고 그리고 그 위치를 월드에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 000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로컬에서 월드에서 좌표로 변환이 되면서 이 행렬을 통해서 행렬 계산식을 통해서 월드 좌표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환을 행렬을 통해서 월드 공간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월드 변환으로 월드 좌표에 위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월드 트랜스폼, 월드 변환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우리가 스크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내용까지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전에 CPU에서 정점 위치를 구해서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오브젝트의 좌표가 로컬 좌표 기준으로 되겠죠. 로컬 공간에 자기가 중심이 000이 되는 로컬 공간의 좌표로 구성이 되는데 이 바위를 월드 공간으로 표현을 하려면 월드에 이제 놓고 위치를 수치화해서 좌표를 표현을 하려면 여기서 또 행렬을 통해서 월드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좌표로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월드 좌표계 내용을 카메라 행렬로 다시 계산해서 뷰 공간 그러니까 이 뷰를 보는 카메라의 좌표 기준으로 또 뷰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내 캐릭터가 카메라에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가 표현되고 저 멀리 나무가 표현되는 이 투영 행렬을 통해서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얼만큼 카메라에서 가까이 보이는지 그거를 스크린 공간으로 투영을 할 때는 스크린 공간은 2D 좌표이기 때문에 또 행렬을 통해서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뷰포트에서 우리가 스크린 공간에서 이제 모니터에서 스크린 공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D 공간상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 개의 물체들을 표현을 할 때 이 월드 공간에서 기준이 되고 이 월드 공간에서 배치가 다 된 내용을 그런 행렬식을 통해서 변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은 월드 공간 그리고 그 월드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3차원의 축의 양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간단히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와 월드와 로컬의 좌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 좌표는 절대 좌표로 변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월드 좌표 기준으로 로컬 좌표의 위치를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로컬 오브젝트, 그러니까 내 어떤 객체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로컬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객체는 월드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 그리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언리얼 에디터에서 월드 좌표와 로컬 좌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서 월드에 배치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방, 앞뒤가 X축, 그리고 좌우가 Y축, 그리고 위아래가 Z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의 기준은 지금 현재 월드 좌표고요. 여기 기준모를 통해서 로컬과 월드의 좌표계를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월드와 좌표계가, 로컬 좌표계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각도를 Y축으로 40도 정도 꺾어 보겠습니다. 꺾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기준모가 월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월드 좌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가 바라보는 방향 축으로 피봇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컬 좌표 축으로 바꾸면 내가 Y축으로 40도를 바꿨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는 축이 Y축으로 양수 40도만큼 꺾여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바라보는 방향 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지금 로컬 공간, 로컬 좌표 기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월드로 바꾸면 월드 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객체에 공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월드 좌표 기준으로 이거를 배치를 할지, 아니면 로컬 좌표 기준으로 배치를 할지는, 예를 들어서 배경에 고정된 오브젝트들, 돌이라든지 나무, 배경을 이루기 위한 고정된 오브젝트들은 월드 포지션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로컬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수 40도만큼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대포가 있고, 그 대포에서 총알이, 대포 R이 발사된다고 했을 때의 로컬 방향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대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총알을 혹은 대포 R을 발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는 기준은 월드와 로컬에 따라서, 각 특징에 따라서 어떤 좌표를 참고해야 될지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월드 좌표, 절대 공간에서 월드 좌표 기준으로 로컬 좌표를 표현하는 것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도는 지동설은 로컬 좌표계인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 객체 단위와 월드에서 월드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을 월드와 로컬 좌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월드 공간에서 월드 좌표로 표현할 때 로컬 좌표와 월드 좌표를 같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언리얼 에디터에서 객체 특징에 맞게 배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월드 포지션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매터리얼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노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월드 포지션과
액터 포지션입니다. 자, 월드 포지션은 고정된 월드 공간을 좌표로 표현해서 그 픽셀을, 고정된 픽셀을 표현하는 매터리얼에서 입력 데이터고요. 액터 포지션은 이 재질을 가진 액터의 로컬 좌표를 표현하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이 둘 다 매터리얼에서 쓸 수 있고, 포지션, 그러니까 좌표 정보를 가져오는 내용이죠. 월드의 좌표, 그리고 액터의 좌표, 이렇게 로컬과 월드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재질에서 효과적으로 써볼 수 있죠. 자, 물론 여러 가지 포지션도 굉장히 많지만 이 강의 주제에 맞게 월드 포지션을 중점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포지션 노드는 매터리얼에서 사용되는 코디네이트 노드 표현식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좌표 정보를 얻어오는 거죠. 근데 그 좌표가 월드 포지션일 때 고정된 월드 공간의 내용을 수치화해서 좌표로 얻어온 것, 그것을 X, Y, Z축의 픽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픽셀의 위치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매터리얼에서 텍스처를 월드 기준으로 평면 매핑을 해볼 수 있어요. 텍스처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기 때문에 XY, YG 아니면 XZ의 같은 2차원으로 월드 기준을 평면 매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월드 포지션을 실제로 노드에 꽂아보면 그 픽셀 공간을 우리 월드 기준 좌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네이터는 이제 좌표인데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 하면 텍스트의 좌표죠. 이펙터가 제일 많이 만지게 되는 노드인데요. 언리얼 매터리얼에서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 매핑 U와 V의 좌표를 정점 버텍스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정점에 이렇게 0에서 1로 대입을 해서 그 정점의 비율로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텍스처가 입혔을 때 여기에 0과 1에 대입을 해서 표현이 되고 그게 텍스처 매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텍스처 매핑은 이 정점에 대입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월드 포지션의 내용을 텍스처 매핑을 한다고 하면은 정점 기준이 아니라 월드 공간 기준이기 때문에 텍스처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로컬 좌표의 형태가 아니라 월드 좌표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언리얼에서 이 정점에 대입해서 출력하는 텍스처 매핑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연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볼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리얼의 기본 단위, 유닛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요. 에디터에서 이 기본 단위를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리얼 편집 메뉴 창에 프로젝트 세팅을 열어보시면 에디터의 외형이 있고 그 안의 내용에서 디스탄스 랭스가 있습니다. 거리 단위가 있는데 이 밑에를 고급 표시를 열어보면 여기에 존재하는데 센티미터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1유닛이 1cm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큐브, 모드에서 기본 큐브를 꺼내서 위치를 0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바닥에 보이는
그리드의 한 칸을 기준으로, 이 바닥에 보이는 그리드를 한 칸으로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반지름이 50c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칸이 10이에요. 10cm. 그래서 이 10칸이 100cm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육면체 큐브의 크기는 이렇게 X, Y, Z 각각 100유닛, 100cm의 크기를 갖는 기본 큐브가 되는 거죠. 이 큐브의 좌표는 000 월드 좌표 기준으로 000 좌표로 기준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큐브의 크기는 100, 100, 100, XYZ축 100, 100, 1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월드 포지션의 반환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월드 포지션의 반환값은 마이너스 50에서 5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큐브의 좌표가 0점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000점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양수 쪽으로 50,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50 해서 100만큼의 월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드 포지션의 반환값은 각 좌표 x, y, z가 마이너스 50에서 50이 되는 거예요. 딱 좌표가 하나의 점이 아니잖아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월드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큐브의 월드 포지션 노드 반환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직접 언리얼 매터리얼에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터리얼 노드에서 절대 월드 위치, 월드 포지션 노드를 클램프에 꽂아서 색깔을 단일화시키고 이미시 뷰 컬러에 꽂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큐브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각각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붙어있는 형태가 보여지는데 레벨에 배치된 큐브에다 한번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는 월드 기준 좌표 000으로 하고요. 바닥은 잠시 안 보이게 하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 큐브는 000 기준의 월드 포지션 절대 공간을 픽셀로 재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월드 포지션의 좌표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픽셀로. 여기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검정색이죠. 좌표가 000점이니까. 자, 전방을 볼까요? 전방이 X축 이쪽을 향하고 있죠. 픽셀이. 지금 여기 0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측 Y축을 보면 같은 방향. 이 피벗과 같은 방향의 픽셀을 보이고 있고 상단 우측을 보면은 위쪽을 보면 이렇게 Z축과 같은 방향으로 픽셀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기주모가 이 축을 보여주는 기주모를 픽셀로 보여주는 것과 같죠. 이런 사이언색이나 핑크색 이런 색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말 그대로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 색깔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언리얼에서 저렇게 100 by 100 그러니까 정 사이즈의 육각면체 큐브를 월드 포지션의 클램프에서 이미시브 컬러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이 좌표가 가운데가 000이죠. 000. 그렇죠? 그 점이 이렇게 이 지점이 그렇게 표현되고요. 정확히는 이 가운데서부터 Y축 방향으로 녹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0, 1, 0. 그러니까 이게 RGB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RGB로.
이미시브 컬러에 넣었기 때문에 R0, G1, B0 그러면 녹색이 되는 거죠. RGB를 만들어 보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0, R0, G1, B1 이렇게 되면 하늘색이 되죠. 여기는 이제 업으로만 1만큼 간 포인트를 보면 001이면 파란색이 되고요. 여기는 101이면 이렇게 보라색이 되고요. 핑크색이 되죠. 100이면 X축으로만 갔으니까 RGB니까 R만 레드만 되니까 레드가 되고요. 여기는 110이니까 옐로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의 픽셀로 월드 좌표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언열의 좌표계는 Z축을 업으로 하는 왼손 좌표계.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Z축을 업으로 하는 왼손 좌표계, 유니티는 같은 왼손 좌표계인데도 얘도 변형인데 Y축을 위쪽으로 하는 Y업을 가지고 있는 유니티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포지션 노드를, 월드 포지션 노드를 단일화해서 컬러에 꽂았을 때 이 픽셀로 표현되는 그 형태는 같지만 방향이 이 표현된 형태는 같지만 유니티가 쓰고 있는 왼손 Y업 좌표계에 따라서 위쪽이 녹색, 그리고 앞쪽이 파란색, 그리고 X축 여기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좌표계의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000 검정색, 레드, 블루, 이거는 핑크가 되겠고요. 이건 옐로우, 그린, 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의 방향, 어떤 좌표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월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월드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달리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월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큐브의 크기는 지금 스케일이 1로 대응되어 있는 100 유닛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큐브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0.1만큼 줄이면 10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큐브가 10단위, 10cm의 단위를 갖는 큐브로 줄어들어도 이렇게 똑같이 픽셀로 같은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반대로 얘를 다시 10배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키우면 이렇게 같은 단위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고정된 월드 좌표가 표현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좌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가 표현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 좌표가 컬러에서 표현될 때는 0에서 1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 색으로 유지가 됩니다. 파란색, 하늘색, 네, 보라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계속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000 월드 좌표 중심으로부터 보게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색깔로는 같은 색깔이 계속 표현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월드 포지션 표현으로 UV에 대응하는 월드 매핑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내용과 같이 월드 절대 위치, 월드 포지션에 마스크를 해서 두 개의 채널을 이 UV, 텍스처 UV에 이렇게 넣어줬을 때에 되는 표현인데요. 먼저 큐브 크기 똑같이 기본
100의 정 사이즈의 큐브를 0점 좌표에 놓고 봤을 때 월드 포지션의 반환값은 이제 정확히는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XYZ가 요 값에서 요렇게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 100 유닛이니까 요 사이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요걸 한번 볼게요. 자, 텍스처를 확인해 보면 텍스처는 이런 형태의 딱 떨어지는 흑백 음영이 되는 텍스처입니다. 이 텍스처를 월드 포지션 노드에서 컴포넌트 마스크 RG를 해서 여기서 나눠줍니다. 이 멀티플라이는 디바이드를 해도 되고요. 멀티플라이를 0, 소수점 이하, 그러니까 1 이하로 주면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쓰기 때문에 멀티로 줬는데 이 두 개의 채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100으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 절대 월드 위치, 월드 포지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100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여기에 이 재질을 쓰고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오브젝트 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월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로컬 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이동시켜서 맞춰보기 위해서 애들을 0.5, 0.5만큼 움직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매터리얼을 레벨에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RG, B, X, Y, Z축으로 보면 되는데요. RG를 마스크를 줬을 때는요, 이렇게 큐브를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월드 포지션 UV에 대응하고 다른 면은 대응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를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월드 포지션에 텍스처가 깔려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돋보기로 보이는 부분만 마스킹하는 느낌이 들죠. 월드 포지션에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까 처음에 이 색깔로 픽셀 색깔로 표현된 내용을 확인을 본 예고요. 자, 여기서 이 스케일링을 큐브의 크기를 1000유닛만큼 정 사이즈로 키워주겠습니다. 10배만큼. 10배만큼 키워볼게요. 그래서 10배만큼 키워서 0점에 놓고요. 10배만큼 키워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지금 타일링이 무수히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일링이 된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 크기가 10배만큼 커졌기 때문에 월드 매핑을 하고 있는 매핑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쵸? 1배에서 이렇게 10배로 커지는 것 뿐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고요. 고정된 거를 이 오브젝트가 돌아다니면서 고정된 월드 매핑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매핑을 타일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월드 포지션을 이렇게 두 개의 채널로 멀티플라이 해서 UV에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UV 두 개의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채널로 대응하면 이 내용이 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나누기를 1000으로 하는 거예요. 1000으로. 똑같이 이게 1000 유닛이니까 이렇게 나누기 1000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형태대로 그 텍스처의 월드 매핑이 된 게 딱 크기가 맞아지죠.
지금 이 1000유닛, 1000cm니까 거기에 맞춰서 타일링을 나눠주면 그 크기에 맞춰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포지션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재질에 쓰일 때 그 재질을 쓰고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나 위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누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크기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add는 그냥 선택인데 이거는 피벗 중심을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요. 0.5, 0.5로 가져오기 위해서 0.5, 0.5를 줬는데 0, 0을 주면 그 위치 지점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심점을 0.5, 0.5 add를 해서 가운데로 잘 보이게 할 수 있죠. 애초에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 나눈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눈다는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100만큼 돌려놓고요. 크기도 다시 원래 크기대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 또 타일링 맞죠? 타일링이 잘 맞아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월드 포지션의 내용을 두 개의 채널, 투벡터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앞뒤는 GB가 되네요. GB. 자, 이렇게 앞뒤 이 축을 보면 돼요. 월드 좌표의 축을 X축이 방향이니까 이게 이게 음수니까 뒤가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 RB를 가져오면 Y축에 그쵸? 좌우가 되겠죠. 이렇게 텍스처에 대응하기 때문에 각각의 두 개의 채널을 마스킹해서 가져와서 월드 포지션 노드를 타일링 해보고 위치 이동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나누는지, 월드 위치값을 가져와서 왜 나누는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위치 이동이 아니라 스케일을 키웠잖아요. 스케일된 오브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크기를 이렇게 100으로 나눴죠.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월드 포지션 옵셋에 직접 꽂아서 메쉬 버텍스를 월드 공간에서 조작을 해 볼게요. 자, 재질에서 위치 포벡터를 이렇게 월드 포지션 옵셋에 직접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그냥 검은색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이 월드 포지션 옵셋에 꽂는 내용은 어떤 벡터가 들어오면 메쉬의 버텍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이 재질을 쓰고 있는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월드 스페이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써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메쉬를 버텍스 정점을 월드 포지션 옵셋을 수치를 줘서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재질을 한번 넣어서 움직여 보고 월드 포지션 옵셋에 들어가는 이 출력피는 기본적으로 add예요. 좌표 이동이 돼요. 좌표 이동을 한번 해보고 벡터를 다른 걸 변화를 해서 공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 포지션을 꽂아줬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컨트롤 하려면 MI로 만들어서 매트럴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컨트롤 하는 게 좋겠죠.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할 값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보면서 이 월드 포지션 우리 변수로 준 파라미터를 만져볼게요. 실제로는 여기 내용이 요 내용이죠. 월드 포지션 옵셋에만 이 벡터 값을 꽂아서 파라미터화해서 R을 움직여 볼게요. 100. R을 100을 줬더니 X축으로, 그러니까 월드 좌표 기준 방향축으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보시죠? G축으로 100을 줬더니 Y축으로 100을 움직이고요. 이게 Z겠죠? 위로 100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월드 포지션 옵셋에 어떤 수치를 꽂았을 때 그 수치의 좌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히는 얘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피봇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 피봇은 지금 보다시피 월드에 있어요. 이 버텍스가 이동을 한 거죠. 이 큐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점이 100만큼 이동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50, 50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100 이동을 하면 그 점은 150만큼 이동이 된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거죠. 이 월드 포지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항목이 이 피벗이 좌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월드 포지션 옵셋은 그 메쉬의 정점을 옮기는 거예요. 그 메쉬의 정점을 월드 포지션 좌표 기준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직접 설정을 해봐서 버텍스를 직접 움직여 봤고요. 월드 포지션 옵셋에 값을 넣었을 때 좌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했고, 재질을 통한 내용을 공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변환을 해서, 벡터 변환을 진행을 해서, 자, 여기 월드포스 벡터에 트랜스폼 벡터를 노드를 가져옵니다. 이 트랜스폼 벡터의 노드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받아오는 거 이게 출력이 되는 내용이죠. 여기가 입력,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을 뭘로 받아오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 소스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데스티네이션은 언제나 월드 공간으로, 우리가 게임 공간에서 하려면 월드 공간으로 해야 되니까 월드 공간으로 할 거고요. 이 앞부분은 탄젠트 스페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탄젠트 먼저 여기다 꽂아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탄젠트 스페이스, 이 내용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법선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접선 벡터는 노멀의 수직인 이 오브젝트 평면에 존재하는 벡터예요. 오브젝트에서 평면을 이루고 있는 면이 수직으로 바라보는 방향인 거죠. 이 법섬 정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노멀 맵으로 이 탄젠트 스페이스의 법섬 정보를 불러와서 표현을 자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그러니까 이 평면의 Z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평면이 바라보는 노멀 정보는 Z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GB로 해당하는 B 부분을 만지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정보를 제대로 만질 수가 있겠죠. 자, 월드로 나와서 B의 파라미터를 양수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각 6개의 면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쪽, 그러니까 이 면의 직각이 되는 Z축으로 좌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면 단위로. 이 내용을 실제로 이 적용된 메쉬에서 노멀을 확인해 보면 언리얼 월드에서는 이 노멀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정점별로
노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멀을 확인해 보면 면이 바라보는 수직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렇죠? 노멀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양수 방향,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값이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메쉬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 구체 형태의 노멀을 먼저 확인을 하면 이 구체는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노멀의 정보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각 정점의 노멀 방향도 이렇게 만나지는 정점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노멀 방향도 지금 한 축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똑같이 키워보면 마치 이 구체가 확대가 되는 것처럼 정점들이 같이 붙어서 좌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점과 이 정점의 노멀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 이 세 개의 정점의 노멀 방향이 같다면 이 구체처럼 크기가 커지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겠죠. 찢어지지 않고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자, 이어서 트랜스폼 벡터를 소스에서 로컬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월드에 나와서 mi를 RGB의 각각 값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X축 월드의 좌표 그대로 그쵸? 월드의 좌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X축, Y축, Z축 처음 이 RGB 값을 그냥 월드 포지션 옵셋에 꽂았을 때랑 같은 결과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값을 트랜스폼의 위치, 회전값을 조금 줘보면 다시 0점을 돌리고요. 회전은 Y축으로 40도만큼 돌리고요. 위치는 100만큼 이동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값을 주면 이동이 노컬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기준모를 노컬로 바꿔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갖는 좌표의 기준대로,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Z축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로컬 스페이스 투 월드 스페이스를 하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좌표를 월드로 변환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로컬 좌표의 정보를 가져다가 표현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월드 스페이스는 그냥 이 월드 스페이스 투 월드 스페이스는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대로 꽂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여기 뷰 스페이스는 뷰 스페이스의 확인을 위해서 바닥면을 다시 보이게 했습니다. 자, 위쪽으로 좀 올리고요.
자, 뷰 스페이스에서 값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R을 움직여 보니까 이 뷰 스페이스에서 바라보는 관점대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뷰 스페이스는 내가 카메라가 지금 존재하고 그 카메라가 보는 화면이 이 화면이 되겠죠. 그 카메라 기준 축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뷰 스페이스인데, G, B. B는 또 카메라 쪽으로 되겠죠. 카메라가 쳐다보는 방향이 Z 방향입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 이 내용이 커졌다가 가까이 봤다가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 기준 Y축, 카메라 기준 X축이 되겠죠. 좌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점은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뷰 스페이스, 툴팁을 보면 카메라 스페이스인데 그림자 패스는 카메라 스페이스와 다르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카메라 스페이스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좌우, 위, 아래 카메라가 지금 바라보는 축을 향해서 움직이는 형태도 뷰 스페이스랑 같은 정보를 좌표 방향을 얻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점은 그림자입니다. 아까 툴팁에서 봤던 내용처럼 카메라 스페이스는 카메라 스페이스 좌표 정보대로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따라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뷰 스페이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오브젝트 움직임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림자가 달리 움직이죠. 자, X 뷰 스페이스에서는 X, Y축에 실제로 월드 좌표로 이동했을 때의 그림자가 따라가는데 오브젝트 이동은 달라지죠. 그렇죠? 실제로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죠. 그림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카메라 스페이스에서는 3차원을 가져오지만 뷰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축을 2차원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R, G만 움직였을 때 그림자가 이동하고 Z의 이동에 대해서는 그림자가 이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 벡터를 통해서 이 각 소스에서 주요하게 쓰는 것들을 네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재질을 통한 트랜스폼 벡터로 탄젠트, 로컬, 뷰, 카메라, 각 스페이스,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재질 출력 노드에 들어가는 월드 포지션 옵셋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월드 포지션 옵셋은 기본적으로 좌표 이동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쉬의 버텍스를 이 재질 노드 내용으로 월드 스페이스에서 월드 좌표로 조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 재질을 씌운 오브젝트의 메쉬를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에 있는 잔디들의 바람의 흩날림이라든지, 그리고 얇은 두께의 오브젝트 형태를 두껍게 한다든지, 오브젝트를 회전시킨다든지를 이 월드 포지션 옵셋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앞에 트랜스폼 벡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 월드 좌표의 정보를 가져와서 이 노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 월드 위치, 월드 포지션 노드가 필요하죠. 이 월드 포지션 노드를 가져와서 월드 포지션 옵셋에 바로 꽂아주고 확인을 함으로써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의 큐브를 보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월드 포지션 노드를 월드 포지션 옵셋에 꽂아줬을 때, 그리고 꽂지 않았을 때 이를 비교를 해보면 마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차이를 보여주는데, 정확히는 이 좌표, 각 정점의 좌표가 이동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꽂아주면 그 크기가 딱 2배만큼 커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큐브는 올려놓는 순간 이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절대 좌표 위치를 받아오는 거죠. 여기 0점 좌표, 000 좌표에서 위치하면서 100cm, 100유닛의 크기를 좌표 정보에 담고 있는 거죠. 여기 50 X축, Y, Z축, 50, 50, 50. 여기는 X, Y, Z축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담고 있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연결하지 않아도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올려놓는 순간 월드 좌표에서 정보를 담고 있죠. 근데 그 월드 좌표의 정보를 이 픽셀, 고정된 픽셀로 또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가져온 거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애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정점을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점 1번. 점 1번은 50, 50, 50, X 50, Y 50, Z 50을 갖는 점정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점 2번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의 반대측 정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큐브로 표현되는 월드 공간이 오브젝트를 올려놓는 순간 월드 트랜스폼이 돼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 공간이 마이너스 50에서 50, 100 유닛의 크기를 XY, Z축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재질에서 월드 포지션 노드를 반환하면은 요 내용을 그대로 반환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 건데, 그거를 월드 포지션 옵셋, WPO라고 부를게요. 월드 포지션 옵셋에 넣으면 그 내용이 점 1번 50, 50, 50에 월드 포지션 노드를 가져왔으니까 50, 50, 50을 더해서 점 1번의 결과는 X100, Y100, Z100이라는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점 2번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에서 월드 포지션 노드를 반환해서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끼리 더하기는 더 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 2번의 좌표 이동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그래서 각
모든 정점들이 그런 식으로 월드 좌표 기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배만큼 커져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마이너스로 준다면, 그렇죠? 월드 포지션 옵셋에 들어가는 월드 포지션 반환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니까 빼기가 되겠죠? 그 결과값은 x, y, z축이 0이 되죠. 점 2번도 x, y, z축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죠. 여기서 이 월드 포지션 반환값의 핵심은 이미 큐브로 표현되고 있는 월드 좌표의 공간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 포지션 옵셋에 넣을 때는 월드 포지션 노드를 마지막에 서브트랙트 빼줘야 기존 형태를 유지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월드 포지션 노드에서 여러 가지 노드 수식들을 붙여서 월드 포지션 옵셋에 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월드 포지션 노드로 시작된 거는 마지막에 월드 포지션 노드를 빼줘야 기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조가 됩니다. 이 월드 포지션 옵셋에 들어갈 때의 월드 포지션 노드 반환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목차에서 확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잘 유념해 뒀다가 다음 목차에서 예제를 만들 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월드 포지션 효과와 이해. 지금까지는 월드 포지션의 노드에 따른 기본 기능과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요. 직접 월드 포지션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의 핵심은 오브젝트의 각 정점으로부터 타겟 좌표의 거리를 구해서 빨려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월드 포지션 노드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절대 위치에서 월드 포지션 노드에서 타겟의 거리값을 구해서 그 값을 변형시켜서 재질에 대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제일 첫 번째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디스탄스입니다. 이 디스탄스 노드의 표현식은 두 점의 사이를 거리를 재서 값을 내는 거죠. 이 표현식은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색이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3차원의 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2차원은 아니죠.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디스탄스는 루트, 이게 x2, y2, z2, x1, y1, z1이 있는데, 이 원의 좌표는 첫 번째 점의 좌표이고 x2의 좌표는 두 번째 점의 좌표입니다.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오브젝트의 정점, 월드 포지션 정점 정보에서 타겟 좌표의 거리, 그러니까 A에서 B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디스탄스 노드의 표현식인데, 이렇게
오브젝트 정점 하나에서 타겟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노드입니다. 월드 공간의 월드 좌표 기준의 점에서 타겟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 공식을 직접 해보면 결과가는 스칼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점의 좌표가 1,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점의 좌표는 111. 그리고 두 번째 점의 좌표는 3, 6, 9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2가 될 테고요. 이 값은 5, 8이 되겠죠. 여기서 2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자, 5의 제곱은 25. 8의 제곱은 64가 되겠죠. 다시 이렇게 이 값을 다 더하면 93이 됩니다. 93. 이 루트 표시고요. 루트 93. 이제 루트를 풀면 루트를 씌워서 풀면 9.64336 이게 9064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결과값은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벡터가 아니라 네.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아니라 이 거리값을 가지고 있는 스칼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탄스에 들어가는 A와 B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됐던 양수가 되는 스칼라를 뱉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각 정점, 월드 포지션 반환값으로부터 타겟까지의 좌표 거리를 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에 바이가 되는 메쉬를 꺼내 놓고 여기다가 이 디스턴스 값을 이미시브 컬러로 한번 표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빛나고 있는데 그렇죠? 눈이 부시게 굉장히 많이 빛난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미시브의 컬러에 들어가는 이 디스턴스 결과값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디스턴스 결과값을 우리는 디바이드를 할 거예요. 나누기를 할 거예요. 이 수치만큼 나누기를 해서 마스킹을 구할 건데 여기서 이 디스턴스 값을 디바이드로 나눠야만 우리가 마스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D 월드 좌표에서 어떤 특정 좌표 정점에서부터의 타겟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거리를 구해서 표현을 하면 스피어 마스크가 표현이 됩니다. 그 거리값이 반지름이 돼서 빙 둘러서 원이 되는 거죠. 그 원의 형태를 오브젝트 마스크로 쓰게 됩니다. 자, 이거를 블루프린트로 한번 표현을 해서 재질과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블루프린트의 내용인데 이 월드 포지션의 노드 역할을 하는 좌표 그리고 오브젝트 액터의 좌표를
거리값을 구해서 똑같이 어떤 특정 값으로 나눠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거리를 표현하는 블루프린트인데요. 이렇게 구체를 크게 하나 넣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눈이 부시니까 이 내용을 한 임의의 값 1000을 나눈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마스킹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블루프린트는 000점, 그러니까 월드 좌표의 기준 000을 기준으로 이 구의 점에서 거리값을 표현하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우리가 봤던 재질에서 디스턴스 노드를 이 결과값을 수치로 확인한 셈인데요. 이렇게. 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값은 607.701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거리값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디스턴스를 통해서 디바이드를 컨트롤하면 그 마스크의 내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간 이 재질도 매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디스턴스 값을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위에도 놓고 이 재질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의 값 1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지금 바위를 움직여 보면 월드 포지션 위치로부터 좌표 000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검은색 마스크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값을 컨트롤 해볼게요. 자, 크면 클수록 거리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늘어나는 마스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거를 컨트롤 C, V 해서 여러 개를 더 배치를 해보면 더 알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형태의 마스킹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리값을 구하는 이유는 이 거리값을 알면 이 오브젝트까지의 오는 마스킹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430. 그렇죠? 430231을 넣어보겠습니다. 430.23. 이렇게. 그러면 이 구형 마스크가 이 정점에 딱 도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그대로 나눠주면 거리값 나누기 거리는 1이 되니까요. 얘가 어디에 있던 이 오브젝트에 맞춰서 거리값을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형 마스크를 컨트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누기 값으로. 그래야 그 월드 좌표에서부터 타겟까지 거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서부터 타겟까지의 거리가 잘 일로 단위라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잘 보이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드에다가 파워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클램프를 해서 0에서 1 규격화해서 이미시브 컬러에 다시 꽂아줬습니다. 이 내용을 월드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지금 모두 다 블랙이 됐는데 4302 값을 넣으면 이 정점에서부터 이 정점까지, 그러니까 월드 좌표 000 기준에서부터 이 정점까지, 하나의 정점까지 딱 오는 게 이 마스크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값을 그대로 나누게 되면. 그리고 파워를 좀 높여줄게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딱 선이 되게 테스트로 500만큼 늘려주면 이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움직이는 마스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정점으로부터. 그래서 디스턴스로 거리값을 구하고 이 거리값이 마스크를 위한 거리값이 되겠죠. 이렇게 구 형태로 그거를 디바이드를 해서 그 거리값만큼 똑같이 디바이드를 했을 때 나의 위치,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위치만큼 거리값을 대응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미시브로 컬러를 확인해 봤으니까 실제로 월드 포지션 옵셋을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여기 add 월드 포지션 옵셋을 직접 조종할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클램프 된 결과를 러프 선형 보관을 통해서 이 거리 마스크를 보정해준 값을 알파에다 넣고 그리고 b는 0, 0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효과가 일어날 때 0에 가까울 때 이 타겟 좌표로 월드 절대 위치를 빼줘야 기존 효과대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빼준 효과를 A에다 꽂아줘야 합니다. 여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월드 포지션 노드 반환값으로 시작해서 사용한 효과는 마지막에 다시 빼줘야 기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유념을 했었죠. 이 내용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에서 이 디스턴스를 디바이드 해서 그 오브젝트 정점에 대응하게 1이 되게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월드 포지션 옵셋 값을 add를 해서 이 하얀색이 더 많이 나오게 아니면 원래대로 값이 나오게 정점 위치까지 나오게 add가 되는 월드 포지션 옵셋 파라미터를 넣어줬고 자, 클램핑 이거는 마스크의 날카로움이고요. 부드럽게 할 건지 날카롭게 할 건지 그걸 클램프 해서 타겟으로부터 월드 위치, 월드 포지션 반환값을 빼줘야 그 타겟 위치로 이동이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알파로 삼고 러프에 넣어서 러프가 0에 가까울 때 1이면 B고요. B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고 A 그러니까 이 점으로 이 타겟 지점으로 빨려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월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MI를 가지고 자, WPO 파라미터를 줬었죠. 자, 파워를 이렇게 월드 포지션을 500, 500 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430 근사치 거리값이라서 500 정도 되면은 네, 이 정도 되겠죠? 500. 네. 이 월드 포지션 옵셋은 여기다 add를 해서 그 결과값이 자, 0일 때 0일 때 1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효과가 이 정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방금 추가된 내용이 이 부분 월드 포지션 옵셋을 컨트롤해서 거리값을 1에 대응하는 내 위치에 대응하는 거리값에다가
0에서 1을 컨트롤해서 그 알파 값이 그 타겟 지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의 그냥 월드 공간을 위치를 고수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선형 보관을 통해서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형태가 서브트랙트, 여기서 꼭 반드시 타겟 좌표로부터 서브트랙트 월드 절대 위치를 빼줘야, 한번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월드 포지션 반환값을 빼줘야 그 위치로 변형 없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방금 봤던 형태로 우리가 핵심 노드는 디스탄스로 거리를 구하고, 이게 타겟 좌표가 지금 000이니까 000으로부터 내가 지금 월드를 차지하고 있는 좌표, 월드 포지션 반환값, 오브젝트의 정점의 거리를 구하고, 그리고 그 값을 나눠서 내가 있는 값, 그러니까 오브젝트 정점의 위치 값을 구해서 거기까지 영향을 주는 마스크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 디바이드로. 그래서 이게 월드 기준이죠. 지금 월드 기준이죠. 그냥 월드 좌표 기준에서 타겟까지 마스킹을 이 디바이드로 컨트롤하면서 이 마스크 크기가 커지면 그 범위만큼 걸리는 녀석들이 효과가 일어나고, 걸리지 않으면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월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월드 기준의 마스크를 할 때는 어떤 월드의 오브젝트에 포털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포털의 특정 거리만큼 가깝게 되면 빨려 들어가게 되는 효과를 쓸 때 좋겠죠. 자, 방금 예시에서 봤듯이 이 오브젝트가 이 00점점이 포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탈의 거리값이 500만큼 가까워졌을 때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500만큼 가까워졌을 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포털은 월드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 포지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표에서부터 멀어지면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가까이 오면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월드의 레벨에 배치된 포탈 예제에 딱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타겟의 월드 좌표를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준점이 어디가 될 건지, 이렇게 다 같이 얘네들은 그 기준점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마스크에 해당하는 게 월드 좌표 기준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월드 기준의 월드 포지션 옵셋, 그러니까 좌표 거리값을 구해서 빨려 들어간 효과, 그리고 로컬 기준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이 로컬 기준은 액터 포지션 좌표 거리값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월드 공간에 있는 월드 포지션 좌표로 고정된 좌표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는 형태고, 이거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던, 월드에 어디에 있던 액터 로컬 좌표를 참조를 해서 다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아들인 마스크 기준이 로컬 액터 포지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는 디바이드를 일정한 수치를 나눠서 실제로 이 거리값을 구했잖아요. 이 구의 마스크가 거리가 제대로 1로 대응이 되려면 이 384를 그대로 384로 나눠주는 거죠. 이 결과값을 그대로 나눠주면 여기까지 대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노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액터 포지션을 직접 구해서 디스탄스를, 거리값을 구해서 여기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액터의 피벗, 좌표 중심이 로컬 기준이기 때문에 로컬 기준의 거리값을 여기서 나눠줍니다. 월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노드 재질에서 액터 포지션을 꺼내서 이 액터 포지션은 이 재질이 씌워진 오브젝트의 중심점, 로컬 좌표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중심 좌표를 얻어와서 그 거리값을 또 타겟으로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버텍스의 각 월드 포지션 반환값의 거리에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거리와 오브젝트 거리가 각각 상관이 있는 월드 포지션과 다르게 이렇게 돼요. 각 오브젝트 로컬 축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디스턴스 레디우스 파워를 꺼볼게요. 이 마스크를 보기 위해 줬던 파워를 꺼서 부드럽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월드 포지션의 그 마스크 범위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각각 포지션의 액터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스크가 액터별 좌표 기준일 때는 예를 들어서 다수의 액터가 어떤 포털 이펙트가 작동을 해서 다 같이 빨려 들어가야 될 때, 동시에 빨려 들어갈 때 표현하기가 좋겠죠. 거리값이 멀어도 동시에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겠죠. 자, 월드 기준에서는 이 거리값이 각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포지션이나 액터 포지션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월드에서 지정된 내용만 되는데, 여기서는 월드에서 지정된 내용도 되고 액터 포지션의 내용도 거리값을 대응하기 때문에 동시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우리가 거리값을 구해서 각 접점별 월드 포지션의 거리값을 구해서 타겟까지 거리값을 구해서 그걸 마스크를 오브젝트 크기에 대응을 하고 크기와 거리, 그러니까 좌표 위치에 대응을 하고 그거를 마지막에 월드 포지션을 타겟 위치로부터 빼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왜 나누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이렇게 액터 기준, 오브젝트의 액터 기준 위치로부터 타겟 위치까지 거리를 구해서 이렇게 절대 월드 위치와 타겟 거리값, 타겟과 액터 포지션 거리값을 나눠줘야 각각 오브젝트에 맞게 마스크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값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감과 색상을 추가를 해서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두 가지 컬러를 러프로 선형 보관으로 우리가 줬던 거리 마스크를 알파를 주고요. 빨려 들어갈 때의 색상 차이를 이미시브 컬러에 꽂아줬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그 재질 느낌의 노이즈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텍스처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 빨아들이는 거리 마스크에 곱해져서 노이즈 형태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월드 포지션을 빨아들이고 내뱉는 예제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내용이 이펙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효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월드 포지션 기반으로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월드 포지션 효과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게임에서의 월드 공간과 그 좌표 변환, 그리고 월드 포지션의 노드의 기본 표현과 역할,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노드를 구성을 하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매터리에서 그 좌표 정보를 얻어와서 표현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도 있고, 파티클도 있고, 탄젠트도 있고, 다른 객체의 좌표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번 강의, 월드 포지션의 기본 개념이 쌓이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월드 포지션, 그리고 오브젝트 포지션 위치를 구해서 마스킹을 해서 빨아들인 내용을 해봤는데요. 이 강의가 월드 포지션의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